안녕하세요. 여와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고전이라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죠. 그런데 저도 이 그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함께 보도록 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그림 이재명 옹김 시공주니어 출판사고요. 이렇게 아주 초록이 예쁜 표지가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서 빨간 사과가 떨어지고 있죠. 그걸 손 벌리고 작은 아이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의 발이 보이죠? 날마다 소년은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 노릇을 했습니다. 콧대 좀 보세요. 왕관을 만들어 쓰고 아주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왕이 됐다고 기뻐하고 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소녀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신발은 벗어두고 여기 매달려가지고 그네를 뛰고 있대요. 요즘 같을 때는 우리가 위험해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안 보이죠? 사과를 위해서 따먹고 사과 씨앗 부분만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나무와 소녀는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고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나무와 숨바꼭질을 하다니.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녀는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지요. 소녀는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이 이제 좀 자랐죠. 그리고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쵸? 소년은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니죠. 나무는이죠.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고 사과를 먹고 기어 올라서 장난을 치던 그 어린 소녀는 자라서 이제 잘 오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무니까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니? 그러면 너는 돈이 생기고 행복해질 거야. 사과를 따가라고 하죠. 그러자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가버렸나 봐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에게 사과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대요.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슬펐습니다.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몹시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겐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자식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지.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사과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가지를 이제 베어가라고 하죠.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왠지 쓸쓸하죠? 그렇게 가지들을 다 주었는데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고 하죠.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나랑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등이 굽었죠. 배가 한쪽 있었으면 좋겠어. 멀리 떠나고 싶거든. 내게 배 한쪽 마련해 줄 수 없겠어?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휴, 정말 줄기를 잘라버렸죠. 도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났대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무는 줄기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또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는 혼자 남아서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가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그러자 소년이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그렇게 다 주었는데도 더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하거든.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 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자기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어제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었더니 너무 욕심쟁이 같대요. 소년이 자꾸 와서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욕심쟁이 같대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런 부모님의 사랑,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이만큼 주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품 안에 아이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또 나무는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사과를 내어주고 가지를 내어주고 줄기를 내어주고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건 뭐 저도 자식이었고 엄마이기도 하면서 자식이었고 지금도 자식인데 이게 자식인 상태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정말 또 부모가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알게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이제 다 자라서 또 자기의 아이를 갖고 그랬을 때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면서 한편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일 때 너무 좀 귀찮기도 하죠. 어머 이거 들어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같이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말 훌쩍 커버리면 더 이상 같이 놀자고 해도 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영화가 읽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고요.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화의 책 읽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